인수대비는 청주 한씨 명문가 집안의 딸인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의 맏며느리가 되면서 조선 왕실과 인연을 맺게 돼. 그리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어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자 수양대군의 첫째 아들이자 인수대비의 남편은 자연스럽게 세자가 되었고 인수대비 역시 세자빈이 되었어. 그러니까 인수대비와 인수대비의 남편은 차기왕과 왕비가 될 것이며 그녀의 아들은 차차기 왕이 된다는 거야.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인수대비. 그런데 인수대비의 남편 의경세자가 20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어. 이때 인수대비의 첫째 아들 월산대군은 겨우 4살. 왕실의 안정과 왕권 강화에 힘써야 했던 세조는 4살짜리 꼬마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았어. 당시 해양대군의 나이가 8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조 입장에서는 손자보다는 그래도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같은 세조의 판단이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죽었기에 왕비는 될 수 없어도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왕의 어머니, 즉 대비는 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물 건너 갔기 때문이야. 이로 인해 인수대비는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궁에서 나오게 돼. 궁에서 나온 인수대비는 먼 훗날을 예견한 것인지 자식들을 매우 엄하게 교육시켰는데 이때 인수대비 역시 스스로 학문에 힘썼던 것 같아. 1468년 세조가 죽고 해양대군 즉 예종이 왕위에 올랐어. 그런데 예종은 즉위 14개월 만에 20살의 나이로 요절하였고 이로써 왕실에서는 누구를 차기왕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 당시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겨우 4살이었고 인수대비의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은 각각 16살, 13살이었어. 왕실은 고민에 빠졌는데 일단 왕위 계승 1순위이지만 너무 어린 제한대군은 제외되었어. 그러므로 인수대비의 장남 월산대군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세조의 정비 정의왕후가 이르길 월산대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다. 그래서 둘째 자산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였어. 하지만 단순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산군이 왕위를 이은 것은 아니야. 장남 월산대군을 제쳐두고 자산군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산군의 할머니 정의왕후와 어머니 인수대비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야. 세조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였어.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어린 핏줄이 왕위에 오를 경우 또다시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에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어린 왕을 지켜줄 힘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한명회를 장인으로 둔 자산군을 왕으로 만들어 왕실의 안정을 꾀하였던 거야. 어린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는데 인수대비는 정의왕후를 보조하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어. 그리고 자산군이 성년이 되자 자산군은 직접 나라를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끌었는데 이 자산군이 바로 조선 9대왕 성종이야. 그런데 성군으로 알려진 성종은 자신의 부인 중전 윤씨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이자 한명회의 딸 공예왕후가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은 후에 성종은 중전 윤씨를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중전 윤씨는 성종이 후궁들의 처소에 드나드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러한 일들이 커져 결국 중전 윤씨는 성종의 미움을 받게 돼. 얼마나 성종의 미움을 받았는지 성종은 중전 윤씨가 차기 왕이 될 아들을 낳았음에도 중전 윤씨를 폐하여 궁궐 밖으로 쫓아냈어. 그리고 3년 후에 사약을 내려 패비 윤씨를 죽여버렸어. 시간이 흘러 성종과 패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결국 왕이 되었는데 이 인물이 그 유명한 폭군 연산군이야. 세자빈의 자리에 있다가 궁 밖으로 내쳐진 인수대비는 기나긴 인내 끝에 결국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성종을 성군으로 만들었으나 자신의 손자인 폭군 연산군의 만행을 지켜보다 1504년에 세상을 떠났어.